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의식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무의식적인 선택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넘어가는 경우. 자, 오늘은 그러한 의식적인 선택에는 목숨을 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목숨을 걸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식적인 선택의 판별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선택을 언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이제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지 좋다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다 의식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아무렇게나 전부 다 항상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존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사회의 공존까지 이어지는 과정이죠. 공존까지. 공존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염두에 두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이 반드시 들어갔을 때 사회가 더 나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상호 존중이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동물적인 반응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정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기업이 있다. 큰 기업에 오너가 있고 밑에 종업원이 있다. 이 종업원들은 기업주가 갑질을 많이 한다. 자기들 을짓을 한다. 이랬을 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을짓할 필요가 없죠. 을짓을 함으로써 뭘 받죠? 돈을 받고 있죠. 돈을 받기 위한 을짓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이 갑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을짓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생존을 필요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냥 갑과 을의 관계, 단지 자기의 선택권을 일정 부분 포기함으로써 그 포기에 따른 대가로서 돈을 받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정성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 거래에는 돈도 관련돼 있고 또 감정 거래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은 크게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동물적인 반응만 보이는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는 보다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는 사회라면 훨씬 좋겠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가 아는 만큼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 안다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나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했을 때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확신이 생기면 목숨도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강력한 힘은 사실은 이 명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체성에서 오는 겁니다. 주체성. 자기의 주체가 선택을 했다라는 것. 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완벽한 정보에 의해서 정답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한번 참고를 하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실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생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이 안정감이 물론 의식적 선택을 위해서 안정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지만 여전히 무의식적인 반응은 일어납니다. 이 안정감과 이 자유로움을 일반 생활 속에서 유지하는 방법은 자기의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여기서는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는 거고, 두 번째가 자기에서 현실에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존 욕구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죠. 그러나 능력이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을처럼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 첫 번째가 이러한 감정 정리와 실력 기르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현실 직시라는 것은 자기의 실력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보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 소크라테스는 뭐 자기의 본성이나 여러 가지를 알아라 했겠지만,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파악하고, 두 번째 나의 감정 상태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감정 상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먼저 안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감정 정리와 실력 기르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현실을 직시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래도 최소한도로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강제성이나 배타성을 상관없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 이런 사람이 남한테 을짓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자기가 갑질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갑질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는 먹고 살만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분명히 을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을짓을 하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죠. 갑질을. 갑질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미 갑이 아니라는 뜻이죠. 갑이면 갑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갑이죠. 자기가 을짓을 한다는 것은 뭔가 돈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거나 또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아쉬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따라가서 비굴한 짓을 하는 거죠. 그때 을짓이라 그러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사는데 큰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타인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어떤 강제로 뭔가를 시키려고 해도 내가 살만하면은 네 맘대로 해라 상관없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는 함께 뭔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 존중하는 사회에 일조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무의식적이지만 독립성을 가짐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사회에 일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독립성, 경제적 하기도 뭐하고 어떤 생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스스로 생존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으로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생존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나면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단계가 진화될 수 있는 게 이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선택은 자기가 세상을 보는 통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한계가 없다면 완전한 답을 안다면 세상은 이 통찰이 완전해졌다. 완전하다. 그러면은 이건 고정이 되는 거죠. 세상은 너무나 고정된 질서가 이루어지겠죠. 곧 죽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생명의 역동성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만큼 통찰을 가져야 되는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만하다 하는 정도까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통찰을 가져야 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지느냐?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명분을 가진 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명분은 앞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나와 너 그리고 사회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포함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냥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선택한다. 쉽지 않습니다. 명백한 명분이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만든 명분이 있을 때 선택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선택에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현실에 힘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흔들림 없는 명분은 반드시 자신이 아는 만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면은 안 해야죠. 잘 모르고 자신이 없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는 다시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신의 생존 욕구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죠. 대신에 자신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선택권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타인에게 강제성과 배타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점은 항상 자신감을 가질 만큼 통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통찰은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정보 수집이 많을수록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덕목이라 하는 겸손이다, 경청이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 기능은 정보 수집에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을 때 타인은 잘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경청 잘하고 있으면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죠. 사람을 대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은 겸손하고 경청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의 정보 수집입니다. 즉 나의 통찰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자꾸 판단을 내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일방적으로 나를 위하고 일방적으로 타인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 정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좋으냐면 나를 위해 한다. 일단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와 타인을 동시에 위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하는 모든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아쉬움이나 또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